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,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. 예, 오늘은 저기 스튜디오가 조금 이제 그 정수기 관련해서 좀 공사가 있어서 제가 좀 장소를 옮겨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제 증시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. 예, 애플은 종가 기준으로 첫 3조 달러를 찍었어요. 시가총액. 그동안 장중에 넘은 적은 있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처음이거든요.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제 그 촉매제 발단이 된 것은 5월 PCE였습니다. PCE가 예상 수준으로 나왔어요. 예상 수준으로 나왔는데 예상 수준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것 봐라 좋겠구나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죠. 물이 이제 반 정도 있는 건데 그걸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.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나스닥, S&P 모두 좋았죠. 나스닥은 40년 만에 최고의 상반기를 보냈습니다. 그래서 오늘 3분 월스트리트 이렇게 좀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. 애플 종가 기준으로 첫 3조 달러 기록했다. 월가의 61%는 지금은 황소장이다. 이건 설문조사 결과거든요. 물론 기술적으로는 기존에 다 황소장 들어갔죠. 근데 이 얘기는 베어마켓이 아니라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라 베어마켓은 아니고 당연히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라 대세 상승인 것 같다.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한 60% 된다. 그런 얘기입니다. 자, 오늘 이제 3대 지수 먼저 한번 보시죠. 자, 보시면 다우가 한 0.84. 제가 좀 더 키워서 볼게요. 다우가 한 0.84, S&P가 1.23, 나스닥은 1.45%나 상승했습니다. S&P 500 맥을 보시면 거의 다 초록색이죠. 가끔 이제 뭐 나이키 좀 떨어진 거 말고 전부 다 거의 초록색입니다. 애플 2.3% 올랐고요. 마이크로소프트 1.6%, 아마존 1.9%, 테슬라도 1.66%, 엔비디아 3.63% 많이 들어올랐습니다. 애플 주식 한번 보시죠. 2.31%, 193.97달러. 여기 보시면 마켓캡, 시가총액이 3조 500억 달러를 넘었다. 엄청납니다. 예. 오늘 이제 그 국채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나스닥이 좀 더 화력을 넣어줬어요. 국채금리는 왜 떨어졌냐? PCE가 뭐 예상 수준이다. 예상 수준이지만 그 정도면 앞으로 인플레 좀 떨어지겠구나.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 뭐 기술주들 많이 올랐다. 그런 내용이 있고요. 그래서 오늘 그럼 PCE가 도대체 어땠는데 그런 거냐? PCE는 좋은 점만 있는 거냐? 그 제 내용을 제가 하나씩 보겠습니다. 자, 5월 PCE 전년 대비 3.8%입니다. 4% 아래로 내려왔어요. 대충 한 2년여 만에 처음입니다. 4% 아래로 떨어진 거죠. 물론 지금은 전년비뿐만 아니라 전월비가 많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숫자가 주는 좀 의미가 있잖아요. 3대로 내려왔다. 그런 의미. 같이 한번 보시면요. 이게 5월입니다. 3.8%가 됐죠. 한 달 새 0.5%포인트 떨어졌습니다. 전월 기준으로는 0.1. 이것도 좀 진전이 있었죠. 그리고 딱 월가의 전망 수준이었습니다. 월가의 전망 수준. 근원도 대충 월가의 전망 수준이었어요. 뭐 조그만 0.1%포인트 좀 낮은 게 있었는데 어쨌든 월가 전망 수준이다.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.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매우 좋은 소식이다. 만약 당신이 디스인플레이션, 즉 물가 상승률 둔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다면 지금 너 완전 생각 잘못하고 있는 거야. 이런 얘기를 한 거죠. 슈퍼코어 서비스, 이 근원에서 주택을 뺀 슈퍼코어 서비스, 파월이 중시하는 지표죠. 이 슈퍼코어 서비스도 5월에 0.2%, 전월 대비 0.2%포인트만 올랐다. 자, 지난해 7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. 어쨌든 이것도 좀 긍정적인 요인이죠. 그런데 항상 좀 그렇지만 같이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있죠. 자, 먼저 근원 수치 한번 보시죠. 전월 대비 0.3. 보시면 올 들어 크게 개선이 없습니다. 0.3, 0.3, 0.4, 0.3. 전년 대비로 보실까요?
거의 비슷해요. 변함이 없습니다. 뭐 4.6, 4.7, 4.6, 4.7. 그래서 이제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, 죄송합니다.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를 보면 5월의 근원 물가가 지금 모열 수준이 1년 동안 앞으로 간다. 그게 올해 그 1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이 3.8%가 된다. 올해 이제 연준의 근원 PC 목표가 3.9%거든요. 연말까지. 자, 보세요. 요거는 이 파란색은 실제로 나왔던 숫자들입니다. 뭐 1월, 뭐 1월, 2월, 뭐 3월, 뭐 4월, 5월 이렇게 실제로 나왔던 숫자들. 요 파란색 막대기. 그리고 여기 점선이 파월이 생각하는 올해 연말까지의 근원 PC 목표 3.9%다. 그렇죠?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. 여기 뭐 이제 그보다 높은 수준들이 있었잖아요. 이 높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상쇄하려면 나머지 기간에 이렇게 좀 낮아야 된다는 겁니다. 3%나 3% 조금 더 넘는 수준으로 더 낮아야 된다는 겁니다. 위에 부분에 그 점선을 뛰어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상쇄하려면 평균을 그래 상쇄하게 3.9로 되지 않겠습니까? 요 올라간 부분을 상쇄하려면 여기가 점선보다 낮아야 되는 부분들이 꽤 있는 거다. 그 얘기는 하반기에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져야 된다. 이게 쉽겠느냐? 그 부분에서 조금 쉽겠느냐, 쉽지 않겠느냐, 그 부분에 좀 달려 있는 거겠죠. 왜냐하면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올해 얼마 안짜가 될지는 좀 더 명확해지지 않겠습니까? 근데 이제 9월에 가서도 9월에 또 이제 전망을 새로 내놓으니까 9월에 가서도 크게 뭐 진전이 없다. 그러면 또 이제 금리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그래서 그 부분 특히 근원 물가 잘 보셔야 돼요. 그리고 생각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. 물가가 높다는 얘기는 경기가 뜨겁다는 얘기입니다. 고용도 좋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. 오늘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2분기 GDP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. 다시 2.2%로 올렸어요. 1분기에 2%였죠? 2분기에 지금 2.2% 전망치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6월이 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요. 2분기에 2.2%다. 야, 그러면 이게 아주 견고하구나. 그런 생각 가능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엘 에리언이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미국 경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있다. 훨씬 더 회복력이 있다. 그래서 보면 오늘 뭐 인플레가 기대 수준으로 뭐 예상 수준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근원 물가가 높잖아요. 근원 물가 여전히 너무 높죠. 연준의 타깃이 2%잖아요. 근데 뭐 지금 뭐 말할 정도는 아닙니다. 근원 인플레 너무 높고 경기도 지금 견고한 것으로 나오잖아요. 뭐 그동안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랬고 이제 1분기 GDP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나오고 그러면 금리는 어쨌든 7월에는 무조건 올려야 되겠구나. 그런 생각이 가능한 겁니다. 오늘 PCE 나온 후에도 7월 금리 인상률은 대충 86%입니다. 다시 한번 지금 볼게요. 이게 항상 계속 바뀌니까. 지금 조금 떨어지긴 했네요. 그럼에도 여전히 절대 다수가 7월 금리 인상을 보고 있다. 그래서 이제 피터 부쿠바는 5월 PCE로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. 다만 이게 오늘 PCE에서 좀 보셔야 될 게요.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. PC 인플레이션은 보여야 되지만 소비가 중요하겠다. 자, 보시죠. 이 소비 부분을 보시면 이게 갑자기 작동을 하네요. 죄송합니다. 이 소비 부분을 보시면 커런트 달러스는 물가를 감안하지 않은 거고 체인지 달러스가 물가를 감안한 겁니다. 물가를 감안하지 않은 소비 4월에 0.6%였는데 이번에 0.1%다. 확 줄었죠. 예상치는 0.2%였습니다. 그것보다 낮았고 이 실질 소비도 0.2%로 좀 지난달에 올랐었는데 이번에 다시 좀 내려갔다. 정체다. 그런 부분이 있다. 요거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. 그래서 소비 폭발은 끝에 가까워지고 있다. 그런 얘기. 그리고 이제 뭐 이 소비 지출이 계속 탄력성을 갖고 계속 뭐 좋을 수도 있으나 하반기가 시험대다.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. 하반기. 왜냐?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학자금 대출 부분 그거 하나 있고요. 그리고 소득
초과 저축이 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. 그리고 인플레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, 이런 것들은 소비가 하반기에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. 은행 신용 기축 부분도 있고, 뒷부분이 빠졌네요. 자, 그럼 이제 오늘 또 미국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을 좀 하나 내렸어요. 자, 같이 한번 보시죠. 대법원이 바이든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4천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못한다, 이렇게 선을 싹 그어버렸습니다. 그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회 승인받고 해야 돼, 이렇게 한 거죠. 그러니까 사실상 일단 요 방식으로는 억울해진 겁니다. 억울해졌죠. 바이든이 오늘 나와서 다른 방식으로 뭐 찾아보겠다,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그걸 끝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1차로 억울해진 건 사실이죠. 억울해졌다. 그래서 조셉 라보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소비는 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꽤 좋다. 하지만 더 높은 금리와 학자금 대출 상환 개시는 앞으로 소비를 짓누르게 될 것이다. 그래서 하반기에 조금 봐야 되겠다. 그럼 학자금 대출 상환 정도는 뭐 어느 정도 되는 거냐? 2013년 때 재정절벽이 있었는데 그때의 소비 감소 부분, 그때랑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다. 그런 얘기 하나 나오고요. 재밌는 거는 이게 항상 양면적인데 소비가 감소한다고 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. 그래서 침체 가능성은 높아지는 겁니다. 근데 인플레 측면에서 보면 도움이 돼요. 그럼 거꾸로 바이든이 학자금 대출을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하면 경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인플레 측면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.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제가 보다 보니까 대법원 판결로 학자금 대출 지원이 안 이루어지면 앞으로 1년에 걸쳐서 CPI가 0.2%포인트 떨어진다. 물론 거꾸로의 경우는 뭐 정확하게 딱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말 단순 계산으로 그러면 반대로 바이든이 대학자금 대출을 지원해 줄 경우에 어쨌든 소비자 물가가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꼭 0.2%포인트가 아닐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물가 압력 요인은 된다는 거. 어쨌든 지금은 대법원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 부분이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다. 반면 인플레이는 플러스 요인이다. 이 부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. 키뱅크는 학자금 대출 구제가 안 되면 소매 판매가 한 1년간 2% 정도 줄어들 수 있다. 그런 얘기 했다는 거. 근데 어쨌든 이제 그 학자금 대출 중단, 그리고 뭐 하반기 여러 가지 소비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요인들, 그게 정말로 소비의 그런 걱정 부분들이 있는 거죠.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, 이건 왜 중요하냐면 결국 경기와 관련이 되고 기준금리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. 기준금리요. 그래서 오늘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5월 PCE 자료를 보다 보면 연준이 꼭 0.5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,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걸 전반적으로 다 같이 보다 보면 제가 이제 그동안 설명드렸던 7월에는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, 매우 유력하다, 그런 걸 가장 기본으로 깔고 있으면서 최소 1회 이상, 그러니까 최소 1회 이상이라고 제가 그동안 계속 설명드리는 것은 한 번은 당연히 하는 거고 두 번도 충분히 가능은 한데 데이터에 따라, 그 사이에 나온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 그렇지만 두 번까지는 최소한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머리에 넣고 있고, 요거는 플러스 원,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. 그 정도라고 계속 이제 자료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을 수 있겠다. 오늘 또 이제 오슨 굴스비가 소수의 좀 또 반항을 좀 했어요. 7월 회의 전에 데이터가 좀 뭐 더 많고 상황을 더 봐야 된다. 올릴지 안 올릴지 잘 몰라,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제 파월이 분명하게 이 부분 얘기했죠. FOMC의 대다수 위원들이 두 번 이상을 올리는 걸 원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굴스비는 소수고 일단 7월은 정도는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추가 데이터에 따라서 더 올릴 수 있을까, 아니면 이 소비 부분, 그 노동 부분에 따라서는 상황이 조금 변할 수도 있는데 요건 좀 상황을 봐야 되겠다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아마존이 이제 뭐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프라임데이, 프라임이 회원이거든요. 1년 뭐 회비가 100 몇십 불 했던 것 같은데
예. 근데 이게 굉장히 쓸만합니다. 이 프라임 회원이 되면 배송이 정말 빨리 와요. 한국 뭐 있지만 어쨌든 미국은 정말 나라가 큰데도 예, 프라임 회원이 되면 정말 빨리 옵니다. 그래서 프라임 회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100몇십 불이니까 한국 돈으로 대충 뭐 15만 원 넘는 돈 될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많이들 한다는 거. 왜냐하면 이 프라임데이 또 행사는 할인폭이 확실합니다. 뭐 몇십 프로 뭐 이렇게 좀 해줄 경우도 있어요. 사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처럼 한국도 뭐 한번 세일할 때는 정말 뭐 30%, 40%, 뭐 20%,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찔끔찔끔해서는 관심들이 없잖아요.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. 추가로 이 부분이 하나 있다는 거. 중서부에 좀 이제 가뭄이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. 이제 좀 거리는 멀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뭄 때문에 이전 푸드 인플레이션 좀 있을 수 있다는 거. 그런 요인이 있다. 리스크 요인이 있다.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리스크 요인이 있다. 뭐 사이에 뭐 또 다시 비 많이 오고 하고 그러면 괜찮아질 수 있기도 하죠. 그러니까 이제 좀 이거는 리스크 요인이 있다는 거 한번 그냥 받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제 증시 상황, 다들 관심 있는 증시 상황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. CNBC가 최근 설문조사 지난주에 한 겁니다.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61%가 시장에 새로운 황소장에 진입했다. 이 기사입니다. 딜리버링 알파.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새로운 불마켓에 진입했다. 그리고 2023년에 리세션이 없다고 생각한다. 보시죠. 새우 불마켓 들어갔다. 61%. 아직도 베어마켓 랠리다. 39%. 그런 거죠. 자,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거죠. 불마켓 쪽으로 많이 넘어왔다는 거죠.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. 이제 상승 종목의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했다. 이 부분을 좀 많이 평가한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. 침체 부분 볼까요? 침체 부분은 지금으로부터 1년 뒤 32%, 2024년 상반기 26%. 어쨌든 보면 58% 정도는 그 내년까지 침체가 온다. 절반 이상이죠. 침체가 온다.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침체가 아예 없을 것이다. 그런 사람도 21%는 된다. 올해 3, 4분기는 16%밖에 안 된다. 결과적으로 대부분은 절반 이상은 오면 내년에 안 온다는 사람도 21%다. 그래서 전직 골드만삭스 CEO인 로이드 블랭크페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지금은 다시 노랜딩이다. 노랜딩 얘기 아시죠? 계속 이제 소프트 랜딩도 결국은 이제 경기가 하강하는데 크게 망가지는 거 없이 잘 내려오는 게 소프트 랜딩이잖아요. 노랜딩 계속 지금 떠서 간다. 예전엔 좀 나왔던 얘기죠. 그래서 지금 골드락스 지표도 보면 무슨 랜딩이야. 계속 갈 거야. 이런 얘기 했다는 거.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. 약간의 건강한 조정. 어느 정도 약간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불마켓은 계속될 거다. 이런 얘기. 펀드 스트레스는 7월 중순까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. 8월에 여기서 이제 8월에 좀 소규모 조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전에 7월 중순까지 더 상승할 수 있다. 하지만 좀 신용론자들 얘기도 같이 좀 보실 필요는 있죠. 금리 인상이 언제 끝날지, 경기 침체 언제 들어갈지, 침체에 빠지면 얼마나 깊을지 등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있다. 약간 조정받을 수 있다. 그런 얘기도 있고요. 아트캐시엔 이런 얘기 합니다. 지금 증시 좀 상승하는 게 포모에 좀 많이 사람들이 지배받는 것 같다. 감정 쪽에 많이 휩쓸려서 이게 시장 장하고 있는 것 같다. 사람들이 이제 기차가 떠난다고 생각을 하고 매수 쪽에 지금 몰려들고 있다.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받을 것 같긴 해요. 지금 감정이 좀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충격이 있을 때 조금 더 크게 반응할 수 있다. 이성적인 시장, 뭐, 이성과 감성이 뭐, 어느 게 좋고 나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다. 어쨌든 그 특성이 서로 다르니까요. 어쩔 때는 보면 아시잖아요.
감성으로 해야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어느 정도 낮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. 근데 특성을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이성 부분에서 봤을 때는 작은 충격이 오면 이건 작은 거구나 넘어갈 수 있지만 감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작은 충격이 왔을 때 조금 더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. 이 부분 작은 충격이 지뢰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다. 지뢰가 될 수도 있다. 이 부분을 한번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증시가 좀 계속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죠.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붐, AI 붐에 좋은 경제 지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인플레이션은 속도가 느리고 근원이 높긴 하지만 어쨌든 내려간다. 방향은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. 그리고 경기 침체가 안 올 것 같은데 최소한 올해는 없는 것 같아.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빅세븐 빅6냐, 빅6냐, 그것도 있지만, 빅테크에 집중이 돼 있었는데, 그것도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.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. 그래서 내부의 그런 뜨거운 시장도 같이 보실 필요는 있겠지만, 아트캐신의 말처럼, 전체적인 그림, 그리고 이제 작은 충격이 왔을 때, 조금 더 시장이 크게 반응할 수 있다는 부분, 그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주는 이제 고용의 주예요. 고용의 주입니다. 고용이 어떤지를 보면 지금 증시 상황 그리고 경제가 그 맞게 갖고 있는 우리가 맞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를 알 수 있는 거죠. 고용이 중요하니까요. 5일에는 6월 민간 고용이 나오고요. ADP. 6일에는 부인 건수 잘 봐야 되겠죠. 부인 건수. 파월도 얘기했으니까 부인 건수 잘 봐야 될 것 같고 실업수당 성 건수 항상 보는 거 중요하고 7월 7일 고용보고서. 예, 고용보고서 매우 중요하겠죠. 고용보고서와 이제 부인 건수, 졸트 보고서 두 개가 중요하겠다. 그걸 보면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 상황 좀 더 알 수 있겠다. 그럼 이제 증시에 대한 판단도 조금 더 할 수 있겠죠. 그거에 이제 시장이 좀 반응할 수도 있고요.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. 그리고 ISM, S&P가 먼저 나오긴 하지만 ISM이 조금 더 신뢰도가 있는 분위기가 있어서 ISM의 6월 제조업 수치 그리고 서비스업 PMI도 잘 봐야 되겠다.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오늘 스튜디오 이렇게 공사 부분이 있어서 다른 데서 전해드려서 목소리 좀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해 부탁드리고요. 공지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쨌든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7월 8일 한국 시간에 맞춰서 종료하기로 하는데 그때 맞춰서 온라인 기사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제가 가기 전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그런 말씀 드리고요.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에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